안녕하세요. 도라지 탐정입니다. 2021년 히로시마현. 한 남성이 알고 지내던 대학생을 자신과 바꿔치기를 할 목적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수 말벌과 위스키가 든 주사기를 준비했던 범인.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요? 도라지 탐정이 조사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 남바 다이스케는 사건 당시 부모님, 남동생과 함께 히로시마현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다이스케의 아버지는 꽤나 엄격한 인물이었다고 하죠. 아들이 작은 실수라도 하게 되면 바로 손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이스케 혼자 부모님과 떨어져서 할머니와 함께 살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그는 호스트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고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히로시마 시내 직업훈련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나 스킬을 습득하면서 직장을 찾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던 다이스케. 2021년 2월, 다이스케는 어떤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잠시 히로시마를 떠나 나고야를 방문했을 당시 한 남성이 그에게 말을 걸어왔던 것이죠. 이 남성이 이후 피해자가 된 안도 카이토입니다. 카이토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특정 종교에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종교를 권유하기 위해서 다이스케에게 말을 걸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알게 된 두 사람은 꽤나 사이가 좋아집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다이스케는 그렇게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3개월이 지난 2021년 5월, 다이스케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심상치 않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보험금 살인, 들키지 않는 방법, 바꿔치기 살인사건, 장수말벌 사망, 효과가 좋은 수면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의 다음 행동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검색어들입니다. 이렇게 상당한 양의 조사를 이어나간 다이스케의 이후 행동도 아주 수상합니다. 2021년 8월, 9월에 걸쳐서 자신에게 들어두었던 보험의 수령액을 늘렸던 것입니다. 카이토를 만나기 전 2020년 10월 시점에서 다이스케가 들어둔 보험은 사망보험금이 1천만엔, 재해특약이 1천만엔으로 주변에서 쉽게 가입하는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보험금의 수령액은 다이스케의 남동생이었죠. 하지만 카이토를 알게 된 이후 변경한 보험의 내용은 다소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5억 5천만엔에 이르는 금액이었는데요. 나아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재해특약까지 고려한다면 총 6억 3천만엔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직업이 없는 30대 남성이 아무 생각 없이 가입할 수는 없는 보험 내용입니다. 보험에서도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할 당시 다이스케에게 그에 맞는 연봉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이에 그는 거짓된 원천징수표를 구해서는 보험회사에 제출하기에 이릅니다. 암암리에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회사에 의뢰를 하여 서류상 연봉을 약 6천만엔이라고 조작했던 것이죠.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까지 보험금을 6억 3천만엔으로 증액하는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험 갱신 이후에도 500회 넘게 이어진 대타 보험금 살인, 장수말벌 사망시각, 알코올 치사량 체중, 생명보험과 같은 검색어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그의 의도는 매우 명확합니다.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일을 꾸며서는 바꿔치기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먼 악인의 타겟이 된 것이 바로 카이토. 다이스케는 먼저 카이토를 만나기 위해서 나고야로 향하는데요. 도착해서 예약해둔 호텔에 체크인을 하는 그는 어떤 물체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수말벌의 벌집입니다. 장수말벌은 벌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크고 사나운 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물체를 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이스케는 이를 호텔방에 반입하여 장수말벌이 카이토를 습격하게 하려고 했는데요. 실제로도 그는 사전에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벌에 쏘이는 경우가 제해특약에 해당하는지 이미 다 알아본 상태였습니다. 방안의 모든 준비를 끝마친 그는 일단 밖에 외출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 밖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벌집에 있던 2cm 이상의 큰 장수말벌이 어쩌다 보니 호텔 복도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이를 목격한 호텔의 종업원은 조금 전 체크아웃을 할 때 다이스케가 크고 검은 비닐봉투를 가지고 있던 것을 떠올립니다. 이 비닐봉투에 들어있던 무언가와 지금 호텔 복도를 날아다니는 장수말벌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하는데요. 일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객실에 들어온 종업원은 욕실에서 3마리의 장수말벌을 발견했습니다. 조금 더 유심히 둘러보자 바닥에 놓여있던 비닐봉투를 알아차릴 수 있었죠. 벌집이 통째로 들어있는 비닐봉투에 종업원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험한 물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던 그는 신속하게 벌집을 철거하는데요. 이렇게 다이스케가 야심차게 준비한 범행의 흉기는 사라집니다. 종업원의 개입으로 인하여 다행히도 이날 다이스케의 계획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서 포기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장수말벌 강제 철거 사건으로부터 3주가 지난 2021년 11월, 이번에는 카이토가 다이스케가 살고 있는 히로시마에 오는 일이 생기죠. 두 사람은 사이좋게 관광을 마치고 카페에 갑니다. 여기서 다이스케는 구입한 말차 크림 음료에 미리 준비한 작은 병의 내용물을 몰래 넣는데요. 바로 4가지 종류의 수면 유도제였습니다. 녹색의 말차 음료는 더욱더 어두운 녹색을 띠게 되었습니다. 다이스케의 검은 속내도 모른 채 카이토는 주문한 음료를 마시게 됩니다. 이윽고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바로 라멘집으로 향하죠. 여기에도 함정이 있었습니다. 카이토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이스케가 라멘 그릇 위에서 무언가를 섞은 것입니다. 이 수상한 동작이 당시 가게에 있던 CCTV에도 녹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리에 돌아온 카이토는 초록색으로 변한 라멘을 보고 이상함을 느낍니다. 이에 점원을 불러서는 라멘을 치워줄 것을 부탁하면서 결국 수면 유도제가 들어간 라멘을 먹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카페에서 수상한 말차 음료를 마신 이후 의식은 점점 몽롱해졌습니다. 다이스케는 카이토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호텔로 데려가죠. 침대에 카이토를 눕히고 그는 계획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가방에서 꺼낸 것은 주사기와 알코올 도수가 96도에 이르는 보드카. 그는 주사기를 사용하여 카이토의 체내에 알코올을 주입했습니다. 다이스케는 미리 인터넷에서 직장에 액체를 주입하는 위험한 방법에 대해 검색한 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항문에 주사기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교에 열성적이었던 대학생 카이토는 평소 술과는 거리가 먼 인물로 대량의 알코올을 주입당하면서 의식장애가 발생합니다. 동시에 구토로 인하여 제대로 호흡을 못하게 되면서 질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21살의 젊은 청년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다이스케의 표적이 되었는데요. 다행히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조금의 의식은 남아있었습니다. 다이스케의 다음 행동은 119에 신고 전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호텔방에서 창문을 열어놨더니 지네가 들어와서 자신과 카이토를 물었다고 설명합니다. 카이토가 불러도 반응을 하지 않고 의식불명으로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이었죠. 지난번 장수말벌 사건과 같이 진해에 물려 사망하게 된 경우 보험의 특약으로 인하여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5억 5천만 엔에서 6억 3천만 엔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건을 위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다이스케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쓰러진 것은 남바 다이스케라는 사람으로 진해에 물렸다. 자신은 다이스케의 남동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미리 예상했다는 듯이 그는 준비해온 자신의 건강보험증과 남동생의 건강보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이후에도 다이스케는 일관성 있게 직원에게 카이토를 남바 다이스케로 자신을 다이스케의 남동생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이렇게 남동생의 신분으로 위장한 그는 보험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형이 의식불명의 위험한 상태라며 부재중 메시지를 남겨두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해야 할 모든 일을 마쳤다는 듯 다이스케는 이후 유유히 병원에 빠져나옵니다. 안타깝게도 바꿔치기 당하여 병원에 입원한 카이토의 상태는 점점 더 위독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이스케가 입원 수속을 하면서 기재한 정보로는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이에 간호사가 과거의 기록을 뒤져서 진짜 다이스케의 남동생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의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전화를 걸자 당연하게도 수화기 너머에 있는 인물은 실제 다이스케의 남동생이었죠. 당시 자택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그는 갑작스러운 병원으로부터의 연락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형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빨리 돌아와 달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다이스케의 남동생은 일단 자신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병원에 전화하면서 간호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하지만 대화 도중 점점 맞지 않는 이야기에 어머니는 둘째 아들은 살이 많이 쪘다면서 간호사에게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것 같다며 대답하죠. 하지만 만약을 생각한 그녀는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도착해서 입원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인 다이스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바꿔치기 되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가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카이토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안타깝게도 그가 이미 병원에서 짧은 생애를 마치고 난 이후였습니다. 2022년 6월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 다이스케는 모두 묵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이번 사건의 동기가 자신에게 걸어둔 거액의 보험금이 목적이라면서 바꿔치기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으며 불합리한 이유로 모든 것을 잃은 그 억울함은 상상할 수 없다며 유기징역의 상한에 해당하는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변호인 측에서는 다이스케와 사망한 카이토 사이에 본래 문제가 있었으며 다이스케가 모종의 이유로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고인은 말이 없기에 진실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나아가 다이스케가 금전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증거가 없다. 돈을 필요로 했다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이면서도 바꿔치기 보험금 살인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하기에 이러한 불가능한 것을 계획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법정에서는 피해자 카이토의 어머니의 조서가 낭독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가버리고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누구에게나 상냥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제가 그때 히로시마에 간다고 하는 것을 말렸어야 했다는 후회가 가득합니다. 아들은 다이스케가 단체에 들어오게 되었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속상합니다.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범인을 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용서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들은 범인과 만나는 것을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집을 나설 때 웃는 얼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들은 다정한 아이라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러지 말라고 말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한마디 하겠습니다. 범인을 죽이고 싶습니다. 같은 고통을 맛보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은 가슴에 묻어두고 지금은 부디 진실을 제대로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범인은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말하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묵비를 계속하던 다이스케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카이토의 유족분들에게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사죄를 드립니다. 스스로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제대로 마주보고 매일 반성하는 삶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판결 공판. 재판장은 다이스케가 가지고 온 주사기 등에서 카이토의 DNA와 일치하는 부착물이 검출된 점과 인터넷에서 바꿔치기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의 살해 의도가 인정된다고 했는데요. 나아가 계획적이면서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는 더없이 엄중하게 비난받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의외인 것이 다음 부분입니다.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낮으며 계획이 허술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범행 전체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에는 이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번 사건에 무기징역을 주기에는 너무 허술하다는 것이죠. 이에 결국 최종 판결에서는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30년이 선고됩니다. 지난달 있었던 판결 이후 다이스케가 항소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했던 남자. 2024년 7월 그는 33살로 사망한 21살의 카이토와는 꽤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애초에 피해자를 자신과 바꿔치기할 목적으로 노린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히로시마 바꿔치기 보험금 살인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